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새벽에 당일 좀 상승이 예상되거나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꼭 오늘 크게 상승한다거나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거나 좋은 이슈를 갖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서 한국 매널티를 말씀드렸었죠. 새벽 영상에서 일봉에서 말씀드릴 때가 거의 이때쯤이었는데 크게 상승했죠. 벌써 이날도 11%, 자, 오늘도 20%대 갔다 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국 매널티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린 모르죠.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오늘 저도 이제 50% 정도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유는 이렇죠. 16년도 1월달, 3월달, 2월달 이렇게 해서 2, 3, 4 이 고점이 이 13,000원대죠. 이 자리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고 예전에 최고점이기 때문에 아참은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싸게 사놨으니까 자, 50%권에서 50% 정도 30% 차익 실현해놨고요. 이제 이 친구를 일봉에서 쫓아 들어가기 약간 무리가 있죠. 벌써 이때부터 한 30%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어요. 자, 21년도 이렇게 4월달 요때 생긴 이 변곡점인데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이 5일선이 따라 올라가서 이 자리까지 밀렸다 다시 돌아 올라가면 이때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이 자리를 깨면 손절이 맞죠. 자, 중요하게 뚫어졌다는 얘기는 이 이후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맥널티 새벽 영상에서 찍어서 올린 지가 며칠째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 매수해서 이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쫓아가서 사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 친구가 여기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눌림목이나 이런 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크게 상승하거나 더 올라간다면 이 자리는 일단 보유자의 권한이 되죠.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비상교육이죠. 비상교육도 제가 새벽 영상 찍은 지가 꽤 됐어요. 이 친구 새벽에 올려드린 지가 이때죠. 이때부터 계속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날도 19%, 이날도 17%, 자, 오늘도 7%대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쫓아가 사긴 무리가 있는 게 월봉에서 예전 최고점이 이렇게 12,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여기 쫓아가 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이제 눌림목이나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60가선까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 들어오고 돌아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매수 종목 이 새벽 영상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이 새벽에 찍어서 이게 꼭 모두 다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그 여행 관련주, 오늘 여행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모두 투어, 하나 투어도 제가 새벽에 영상 올린 지가 이때예요. 이때부터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눌림목 주고서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모두 투어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자, 추세가 유지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하나 투어죠. 자, 하나 투어를 보면 역시 이때부터 새벽 영상 찍어서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를 잘 유지하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 새벽 영상 찍었을 때 이 종목들이 좋아 보여서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왔죠. 물론 손절 라인을 깨질 만큼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손절을 감행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추세를 유지해서 이 주식을 잘 들고 가면 승부가 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국 매널티를 보면 요새 꽤 크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한국 매널티가 보시면, 자, 이렇게, 이베이 코리아, 이런 인수, 이 매각, 이거 관련해서 이제 파트너사죠, 한국 매널티가. 파트너사다 보니까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역시장에서도, 자, 특징주로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경쟁에 파트너사 부각이 돼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쫓아가 사는 무리가 있고요. 이제 보유자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이 이베이 코리아 관련해서 민엔지라고 있죠. 왜 민엔지가 관련주냐면 이 민엔지 자회사 중에 이 세틀뱅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엔지 자회사인 이 세틀뱅크를 보면 이렇게 민엔지 자회사 세틀뱅크죠. 자, 이 세틀뱅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상계좌, 펀뱅킹, 간편 현금 결제, 피지 서비스 이런 거를 해요. 이거를 이베이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베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민엔지가 당연히 두각을 받겠죠. 사실 이 민엔지 1분기 영업이익이 최대예요. 근데 2분기 영업이익도 최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민엔지 2분기 영업도 이렇게 최고로 매출을 기대한다 이런 이제 몇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주식은 실적에 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떴을 때 주가가 높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다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엔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민엔지를 보면, 자, 이 친구 보시게 되면 오늘 끝난 자리, 일봉이죠. 일봉이라는 게 이제 오늘 하루의 차트인데,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일선이 이렇게 산처럼 뚫룩 솟은 부분이 있어요. 이 자리는 강력한 매물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자리 오늘 뚫었죠? 그러면서 5일선이 올려놨는데, 이 얘기는 내일 거래일부터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그래서 5개월선. 자, 어제 월 말에 5개월선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특히 60개월선 뚫었죠. 모든 주식은 이 60개월선 뚫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60개월선이 안착해 놓으면서 내일 시작이 60개월선 위에서만 된다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슈가 좋죠. 자, 주봉에서 항상 이 중기 추세의 이 조정은 항상 5주선에서 해요. 그래서 5주선을 회복해 줄 때 이렇게 잘 돌아 나가는데 특히 민엔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5주선이 이게 산처럼 솟던 긴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조금 강력한 매물대가 돼요. 근데 이 매물대를 큰 거래량 없이 가볍게 폭 뚫었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상태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돌아만 나가주면 예전 변곡점이 어디까지 보이냐면 이렇게 22,000~23,000원까지 보이죠. 지금 주가가 2만원이 안 되니까 22,000~23,000원만 돼도 10% 15%또 강하게 상승하면 월봉에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과 매물대가 있는데 전고점이 24,000원대죠. 여기까지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엔지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민엔지를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자, 기관도 들어왔고 투신 영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민엔지죠. 그러니까 민엔지도 오늘 뭐 바로 상승한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새 두산중공업 괜찮죠? 자, 지금 두산중공업은 이제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두산중공업 추세가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강하게 돌아나가는, 즉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주봉에서도 역시 우주선 한번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봉에서도 굉장히 잘 올라가죠. 이 두산중공업을 볼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이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바로 우원개발이죠. 자, 우원개발을 왜 봐야 되냐면, 자, 12월 달에 두산중공업과 468억 원 규모의 고속국도 건설 계약을 했죠. 자, 두산중공업과 468억 원 규모의 고속국도 제29호선, 이걸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우원개발이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좋으면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우원개발이죠. 자, 그러니까 우원개발의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개월 선, 잘 지켜주고 끝났죠. 월 말 어제 잘 지켜주고 끝났고요. 또 하나, 이 예전에 있던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가장 높은 변곡점이 가장 큰 매물대가 되죠. 이 매물대를 깔끔하게 위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온다거나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하지 않거나 매수했다면 손절이 맞아요. 하지만 이 매물대 위에서만 계속 존재해주고 이 위에만 있다면, 즉 6,582원, 6,600원대 위에만 있다면 이 자리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이 상황 속에서 크게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주선 잘 지키고 있죠. 물론 이제 진짜 강력한 추세의 상승은 5선 회복할 때 나와요. 그렇지만 20주선의 자리가 바로 월봉에서 5개월 선인 자리를 감안하면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위해서 잘 갈 수 있고, 일봉에서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자리가 아니죠.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 20일선 회복해 주려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이렇게 밑에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오죠. 이 얘기는 월봉에서 높은 자리가 아닌데도 누군가 매집하지 않나, 이렇게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런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관한 판단은 모두 본인에게 있죠. 그렇지만 모든 추세나 이런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자, 우원개발의 이 재물을 보면 시총이 1200억짜리죠. 시총 1200억짜리가 5,500원의 이 장부가치상 1.25배 받고 있는데 매출액이 2천억씩 나요. 18년도에 2천억, 19년도에 2,900억, 20년도에 3천억. 20년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늘어났죠. 영업이익도 늘어났어요. 굉장히 좋죠. 자, 근데 요번에 1분기 때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런 계약권이 성사가 돼서 반영이 될 시기쯤에는 다시 한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원개발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우원개발의 이런 모든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주식은 장기적으로 잘 살아있어야 될 월봉, 장기 추세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자, 추세는 잘 유지할 수 있고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닌 이제 예전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원개발 또한 오늘 꼭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조금 중기로 들고 와도 일단 손절 라인만 깨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원개발이 또 하나 이 철도 관련주기도 하죠. 자, 철도 관련주가 강하면 전기 관련주들도 제가 꼭 한번 보셨으면 했는데 첫 번째가 재룡전기죠. 재룡전기랑 같이 보는 게 재룡산업을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재룡산업을 보면 일단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월봉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 뚫기 힘든 60개월선을 뚫었는데 이 파란 선으로 거는 게 60개월선이죠. 장기등 평균선이어서 60개월선 뚫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안착만 해주고 다시 돌아나가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따라서 재룡산업 또한 5주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면 예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순간 언제든 급등 나올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1선, 황금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앞에 조용하던 거래량에 비해서 또 압도적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날 27%가 갔어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 한 달, 두 달 기준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5일선까지 회복해졌죠. 따라서 어제 같은 날 그러니까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종목들은 주봉에서 특히 이렇게 우상향이죠. 눈에 봐도 우상향. 이게 우하향으로 보이진 않죠. 우하향은 이런 게 우하향인 거죠. 이런데 주식 사면 손해지만 이런데 주식을 사야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건 막 상승하고 있는 걸 쫓아가 사라는 게 아니라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사는 거죠. 이게 달리는 말에 사는 거죠. 달리는 말에 사라고 그랬더니 상한가 가는 거 싹 쫓아가가지고 너무 빨리 달리죠. 자, 어쨌거나 5일선 근처에 있는 이 재룡 산업이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게 사실이고요. 이 재룡산업의 재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재룡산업과 재룡전기를 보면 재룡전기는 잠깐 적자 전환은 했어요. 하지만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시총이 800억짜리예요. 800억짜리 회사가 이렇게 300억 1년에 270억 매출이 나고 있고요. 흑자 기조를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일단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룡산업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한 예전에 급등한 이력에 있어서 이렇게 27%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언제든지 다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함께 재룡전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재룡전기가 적자난을 하긴 했지만 자 어쨌거나 고속도로 지하라든가 철도 이런 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두산중공업, 우원개발 다 같은 섹터에 있죠. 전력 서비스 섹터에 있는데 우원개발은 이제 그 철도 이쪽에 있긴 한데 자 어쨌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자꾸자꾸 들어오죠. 물론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을 기준으로 쫓아가 사지 않는다면 역시나 한두 달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20개선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때는 주봉, 일봉이 아닌 월봉, 장기적인 흐름이 추세가 상승으로 돼 있어야 돼요. 장기 추세가 우상향인 상태에서 60개선 뚫었죠. 살짝 눌러주고 돌아나가면 큰 상승할 수 있죠. 자, 주봉에서 마찬가지로 재룡산업하고 똑같이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더군다나 5주선과 예전의 매물대를 다 돌파해놨기 때문에 재룡전기 또한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앞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있죠. 이렇게 밑에서 이 대량 거래 그러고 더 앞전에 비해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죠. 시장에서 관심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주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다가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룡전기도 꼭 같이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 모든 판단들이 틀려서 주식은 누구도 모르죠. 저도 신도 아니고 아마 신도 모를 거예요. 이 모든 판단들이 틀려서 21선을 이탈한다거나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면 일단 손절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고 자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이 4월 6일날 대량 거래에 들어온 이 힘에 입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재룡전기입니다. 오늘 새벽에서 몇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투자에 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매널티나 이런 것도 제가 새벽 영상에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실적으로 성적들이 좋은 것도 있고 또는 어떤 종목들은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도 해요.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만 있다면 주봉과 일봉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조금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